하루의 공부를 마치고 법단 앞에서 배례를 드리고 거수라는 구령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상제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없이 많은 거수라는 구령을 들었음에도 단 한 번도 당당히 고개 들지 못하고 항상 죄스러운 마음만 듭니다. 하루의 공부를 만족스럽게 해보는 것,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주성 하나에도 정성스럽게 힘을 실어보지 못하고 배례를 드림에 있어서 절도가 없으며 공부방에서도 3명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기도, 수련, 공부를 형식이라도 법식이라도 정확하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마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례를 드리는 순간에도 마음을 실어보고 주문을 하는 동안에도 다른 잡념이 들어오지 못하게 주문에 힘을 실어 주문을 해봐도 어느 순간 들어오는 잡념에 마음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묵언을 해보자고 마음먹고 시작은 했지만 아직도 순간순간 묵언이 깨지고 다시 마음 잡아 묵언하는 것으로 아직도 말수를 줄이는 묵언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공부를 해보면서 드는 생각은 나 혼자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다입니다. 배례든 기도든 공부방에서도 다른 도인들과 마음이 맞아야 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주면서 같이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낮아지고 도인들을 받드는 마음이 진실로 들을 때까지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인분들 바뀌려고 좀 더 낮아지려고 마음 맞춰보려고 정말 거수라는 구령을 들었을 때 상제님 앞에 좀 더 떳떳해지려고 도인들이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 도인들이 너무 좋은 게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되어보려고 상제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태극도 도인들의 수행일기. 오늘 사수를 보면서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할 때는 크게 강하게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큰 소리 사이를 메워주는 것이 작은 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보다 작고 힘없고 소리가 작으면 무시하고 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보다는 작고 힘이 없을 수 있는데 저보다 강하면 피하려 했고 저보다 약하면 무시하고 이기려 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살았는데 정작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도우분들이 하나가 되는 수련을 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지르는 것에만 신경을 썼던 제가 작은 소리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극도 도인들의 수행일기. 옆자리에 도인을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공부 와서 사수를 보았고 온 힘을 다해 수련했고 마지막 수련은 주성이 크고 좋았습니다. 열심히 수도하면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계를 부딪혀서 이겨내서 얻은 변화만이 온전히 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무엇들이 나를 괴롭게 했는가가 보입니다. 제 머릿속은 잠시도 쉬지 않고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있었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포장하느라 바쁩니다. 뭐든지 내가 제일 잘하고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웃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공부에 사수까지 보려고 하니 수련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목이 쉬고 아픈 목을 쥐어짜도 소리가 안 나오고 호흡이 딸려 괴로웠습니다. 호흡이 가빠 가슴이 답답하고 옆구리가 결려서 주문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도우들은 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지쳤을 텐데 땀을 비오듯 흘리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도 소리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때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옆구리가 결려서 숨이 가빴는데 팔로 힘차게 때리니까 주문이 또 나왔습니다. 몸이 아픈 것만 감수하면 더 소리 낼 수 있었는데 너무 안일한 한계를 만들고 최선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목은 쉬고 온몸은 땀에 젖고 옆구리는 욱신거리는데 마음은 한없이 편했습니다. 옆에 있는 도우를 보며 미소가 지어지는데 열심히 닦아야 다른 사람을 보며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작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한계를 넘어야 하고 감히 닦았다 표현하기 부끄러운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두렵고 힘들겠지만 더 진심으로 진정 편안한 길이라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부에서 이 수련을 반드시 이어나가 더 많은 도인들과 웃으며 노력하겠습니다. 태극도 도인들의 수행일기. 한복을 다리다 약간의 구멍이 났다. 크지 않은 구멍이라 수선하지 않고 계속 그냥 입었었다. 도장에 들어와 어떤 도인이 그걸 보고는 수선할 수 있는 분께 부탁을 해준다. 본인 옷도 아닌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선 재료를 찾고 수선을 부탁하고 다녔다. 어떤 도인은 아픈 도인을 위해 약을 챙겨주고 간호해주고 있었다. 다들 공부 일정 소화하는 것도 힘들 텐데 틈틈이 도인들이 괜찮은지 살펴보고 신경 썼다. 수련을 할 때도 내가 소리를 적게 내면 다른 도인들이 더 크게 소리를 내야 하기에 안간힘을 쓰며 다들 소리를 내었다. 여기저기서 나보다는 남을 위한 배려가 눈에 띄었다. 나는 어떤가? 나 힘든 거, 나 아픈 거, 나 불편한 것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다. 배려도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유롭고 힘든 게 없을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은 쉽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돕고 배려하려면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상에서부터 나보다는 주위를 둘러보고 신경 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태극도 도인들의 수행일기. 2021년 2월 처음 사수 본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사수 볼 때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 이 글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집안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생각이나 의사를 엄마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명확히 표현하기 시작했고 엄마와 맺혀있던 것도 많이 풀었습니다. 함께 사수를 본 적도 2번 있으며 함께 공부를 하니 느낀 점도 공유하게 되고 둘 사이에 공통적인 관심사가 태극도로 상당 부분 바뀌니 서로에게서 각자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언행이 똑같지 않는 모습이 있음에도 저에게 훈육을 하시거나 바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반발심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언젠가 새어른께서 엄마의 마음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하니 엄마도 저랑 다를 바 없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또 저를 보면 또래 도인, 회사 사람들에게 경쟁심을 느끼는 것이 보입니다. 머리로는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사이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쉽사리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직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엄마의 관심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동생은 엄마가 저를 편애하셨다고 말했다는데 그 마음도 모르고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동생 칭찬을 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생에게 칭찬을 하거나 감탄을 하거나 배울 점을 말하면 동생이 어색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도를 잘해서 따뜻하고 배려심과 사랑이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면 그때 떳떳하게 도를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인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오늘부터 조금 더 미소 짓고 조금 더 고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올해가 딱 11주 남았습니다. 11주 동안 매일 어제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행동하겠습니다. 태극도 도인들의 수행일기. 지은 죄에 대해 진정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을까? 스스로 지은 죄가 발각되었을 때 진정 그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거였을까? 아니면 그 순간의 두려움으로 잘못에 대한 인정과 뉘우침이 없는 그저 그 순간만을 넘기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 행동을 했던 걸까? 저는 진정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정 잘못했다고 인정했다면 현재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죄를 지었고 그 지은 죄에 대해 진정으로 깊이 뉘우쳤다면 또 그 잘못을 인정했다면 모든 생활함에 있어 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식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진정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냥 낮아지고 또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평가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라도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넘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뻔뻔한 사람입니다.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 속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니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책임을 져본 일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책임지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빠로서의 책임, 또 수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냥 반망 춘내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현재의 저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낮아져야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하고 싶습니다. 한없이 낮아진 사람으로 바뀌고 싶습니다. 이제는 책임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자각하고 정말 부끄러운 저를 바꿔보겠습니다. 태극도 도인들의 수행일기. 도장에서 명상을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있어 일심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며 명상에 들어가 봅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창생을 구하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평생을 고행수도해 오셨고 저희들에게 법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상제님의 도를 닦는 수도자로서 일심으로 도를 받드는 게 당연하지만 일심이란 말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자꾸 저를 작아지게 합니다. 상제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진경에 우리의 일은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라 하시며 전명숙이 거사할 때 상인을 양반으로 만들려는 뜻이 있었으므로 죽어서 조선 명부가 되었다는 구절이 떠오르면서 제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남을 잘되게 하는 마음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를 찾아주셨고 제가 해야 할 도리는 세상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에 이 모든 수도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달 공부 들어오면서 기도, 수련, 명상, 공부 등이 변하고자 하는 저를 위한 공부라 해왔지만 앞으로는 제가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남을 위한,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라는 걸 좀 더 인식하고 좀 더 공부에 집중해 정성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 오늘 수련을 하면서 바뀐 수련이 다소 힘들게 느껴졌지만 남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먹어보았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남을 잘되게 하겠다는 마음과 함께하는 도우들이 있었기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공부가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남을 잘되게 하는 발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저에게는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정성 들여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 다소 부족하지만 위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태극도 도인들의 수행일기. 변화의 시작은 인정과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서 있는 땅 위에 보물이 있습니다. 한없이 고마운 존재를 삐뚤게 바라보는 못난이 병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싫어도 나를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제가 나약해질 때 꼭 못난이 병이 찾아옵니다.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제 정신으로 기도를, 공부를 모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저 자신을 부끄럽게 합니다. 요즘은 수련 시간에 제가 짊어지고 온 필요 없는 것들을 다 토해내고 싶어 할 수 있는 만큼 소리를 내어봅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토해내서 이 육신의 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묵묵히 견디어 도전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육신의 병은 아주 깊습니다.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깨어있기 위해 많이 노력하지만 잠시 방심하면 다시 그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저의 내면에는 여러 갈래의 자아가 있습니다. 소심한 나, 부정적인 나, 못난이 병의 나, 시기하는 나, 경쟁을 좋아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나, 우울한 나,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며 완벽주의의 나,
융통성이 없는 나, 차가운 마음의 나. 저는 마음이 차가운 사람입니다. 온기를 받고 자라지 못해서 그런가 했더니 육신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답지 못한 건 천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된 나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도 힘든 건 피하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남에게 잘 보여야 하고 따뜻한 집에 살길 원하고 저의 의식은 변하고 있지만 저의 육신은 변화를 힘들어하고 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하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괴로움은 저를 더욱더 간절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참된 나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어렵지만 몸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반응하고 얘기할 때 한 번 더 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이 잘 되지 않아 많이 웃으려 합니다. 수련 시간에는 나의 간절함이 다른 분께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련합니다. 수련을 통해서 변화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습, 육신의 습, 저에게 깊게 뿌리 박혀있는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며 완벽주의 성향의 융통성도 없는 저를 따뜻하고 참된 나로 변화하고 싶습니다. 덜 반응하고 덜 화내고 덜 판단하겠습니다. 태극도 도민들의 수행일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돋보이길 바라는 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잘나고 싶고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체 하고 싶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남이 나를 알아주길, 인정해주길 원했습니다.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참 불편했겠다 싶습니다. 또한 그런 제 모습 때문에 저는 늘 외롭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를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저의 본 마음이 아님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남이 알아주는 것보다 실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신명과 상징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누구도 안을 수 없습니다. 땅이 낮은 곳이 바다가 되듯 내가 낮아질 때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앞으로 매 순간 나를 살피며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내려놓으며 반드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태극도를 만나 수도를 통해 나를 알아가고 바꿀 길이 있으니 기쁩니다. 전투적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전투적인 것은 그저 이기기 위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저 빠르게 열심히 처리하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부에 처음 나오고 시작했을 때 그때는 나오는 것만으로도 좋고 도인들을 보기만 해도 좋았었는데 어느새 일이 우선이 되어버린 죽이기 전도된 제 모습을 인정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먼저 위하고 따뜻하게 웃어주고 도인들을 살피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수 공부는 저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통분자가 되겠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닦아서 꼭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같은 일을 하면서도
좀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또한 다른 도인들을 대할 때도 도통군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존중하게 되고 기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더 낮아지고 근본을 잊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